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서간문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13편이에요. 잘랐지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제가 저거를 보고 저거랑 같은 시기에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 여동생과 천안매부지간이라는 것도 그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됐어요.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가 뭐라고 들어. 천안전씨 송도교를 치니까 천안전씨 전봉준 족보가 걸려 들어왔어요. 희한하죠. 어쨌든 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속으로 돼서 이들을 말년에 그냥 이게 뭡니까 그냥 아이고 밖에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김탁의 후손들도 또 전병근 씨의 후손들도 솔직히 말하면 조계종단에서 도와줘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죠? 미치겠어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조계종단에다가 그것도 보냈거든요. 공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재가불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돈만 있으면 다 하겠더라고요. 오냐? 돈만 있으면 다 하겠다는데 아주 분하고 속상하지요. 돈 때문에 경호선사 선양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냥 엄청 많아요. 여기 경호선사에 대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서간문도 그냥 여기야만 다 와 있지. 언제 나한테 기자회견 한번 안 해줘서 내가 그 조교사 역사기념관에서 그 발표만 2번 했어요.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해가지고 자유발표하고 그거 하고 해서 2번 했는데, 그러면 뭐디요. 이거를 알리하고 그 정신을 빛내주고 공적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오항 혼몽방난주 진사, 이러면 멋있네. 삼수와 갑사는 모두 함경남도에 위치한 산골마을로 삼수군도 있어요. 그 저기 지명 이름이 갑산도 갑산군, 삼수군, 풍산군 옆에 있어요. 우리가 풍산깨라고 하잖아요. 한번 물면 죽어도 끝까지 안 놓는 그 풍산깨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뭐지, 뭐라고 그래, 유형문화재요 뭐야. 그런데 그 삼수군, 갑산군, 풍산군 거기 다 있어요 한꺼번에. 함경남도에 위치한 산골마을로 예로부터 죄인들이 귀향가던 곳이었죠. 상암수갑산을 향해서 북쪽으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옮겨요. 경호선사의 운명지였나 봐요. 경호선사가 처음 출발해서 천장하면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써주고 떠날 때는 나는 삼수갑산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써놨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고 북으로 가겠다. 이제 북으로. 가다 보니 운명지가 삼수갑산이었죠. 그래서 경호는 그 후에 아득포령을 넘고, 아득포가 있어요. 아득포제라고도 하죠. 아득령을 넘고 장진을 거쳐 갑산에 가요. 왜? 삼수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1910년 경술국치. 여기서 경호는 그의 마지막 정착지인 웅이방, 이 웅이방이 이제 그거랬죠. 누가? 달마대사가 사약을 받고 열반한 곳이 웅이방이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흉내냈다고 떠던 나쁜 놈이, 어떤 나쁜 X가 그냥 경호선사를 모략하다 못해서 이 웅이방이라는 곳이 진짜 그대로 지명에 있어요. 지도상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경호선사 제자들이 말이지, 경호선사가를 뭐 유대한 척 하려고 그 달마대사가 열반한 웅이방이라고 한대더라.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한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있잖아요.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밟으면 밟을수록 오냐 더 이상은 못 참아가 요거였어요. 웅이방. 뚜껑이 조금 열리려고 할 때는 이제 영주 3.2 살인사건 그거 할 때 이제 막 애가 탔죠. 왜냐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이 웅이방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뚜껑이 헐라당 열려서 더 이상은 나도 안 참아. 이래가지고 웅이방부터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냐면 지도를 찾아서 정말 웅이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데 진짜 웅이방이 있어요. 그 북한 지도에. 그래서 그거 도화동도 있어요. 이게 여긴 도화지지만 그 웅이방 도화리예요. 경호선사가 살았을 때는 도화리. 그래서 그 시에도 나와 있어요. 도화리 그 동지딸 상순 도화리 글방에서라는 시 제목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다 환경구에 개파되니까 동이죠. 도화동에서 두 번째 서당을 개설한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서당은 숨어서 왔기 때문에 뭐를 해? 간판을 건다 안 건다? 안 걸어. 무서워 걸릴까봐. 그리고 거기 26명의 그 유생들에도 그 갑산으로 간다고 말 안 했어. 누구한테만? 김탁. 그리고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탁, 김수장. 예.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한편 공부를 마치면 거리에서 장터에서 유생 및 농민들과 술잔을 기울여 망국을 슬퍼하고 노래하며 주체할 수 없는 시상으로 애국시를 포함한 수많은 추억 같은 선시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때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수많은 추억 같은 선시가 아니라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천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온 그 얘기들이 그냥 사이사이 다 스며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김원사 실 참 잘 쓰네 이렇게만 했던 것이 가슴 아프죠. 반도, 제북단, 한경북도 갑산의 어느 두매산골 서당 훈장이 된 경어라는 법포도 다 버려버려. 난주의 모습을 보이고 난주에 남은 여생은 교육에 바친 서당 훈장으로 정착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어느 날 난주는 그물방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한다. 내일 가요. 아이고 훈장님 또 어디 가세요? 바람 따라 가요. 근데 이번에는 좁게 멀리 가요. 요 앞에 뭐가 있어요? 한일합방이 돼서 경화선사가 1년 반, 2년 가까이 살았는데 희망이 없어요. 근데 경화선사가 죽음을 예감해요. 내가 좀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 백두산을 등정해요. 백두산을 등정해서 거기 가서 그 천지에 올라가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요. 내려오시면서 그 열반하시기 전날, 이게 일주일 전 얘기죠. 일주일 전에 그 백두산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하시기 전날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좀 갑니다. 어디요? 바람 따라 가지요. 근데 조금 멀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서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뭐 풀 뽑다가 나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사를 그 방으로 모시죠. 그 서당방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김탁을 불러가지고 김탁에다 지필묵 좀 달라 해서 그 열반성을 남기시고 붓을 허공에 던지고 이런 상을 그리시고 떠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경어를 유교식으로 장례를 성대히 치어주었다. 또한 그들은 후손이 없는 난주를 위해서 그들 서로가 후손이 돼갖고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죠. 매어 해마다 제사를 지내줬다고 하니 경어는 자신의 의지대로 교육을 통한 애국지심을 이곳 갑산의 글방에서 실천하고 현화했음을 알 수 있다.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숨긴 숨었지만 거기서 마지막 이류중행 화강동진 그죠? 입전 수술을 한 그의 기초는 뭐더라? 교육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고 많은 것 중에 그냥 글방 선생을 자처했어요. 그것도 어린애들만 가르치는. 근데 나중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시가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나중에 경어선사가 야학이라는 거를 열어요. 돈벌이가 좀 현찮으셨는지 낮에 하고 우리가 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학도 열더라고요. 그것도 시에 나오니까 알지. 낮에는 좀 돌아다니고 성동마을에서 놀다가 성동이니까 이제 갑산 읍성의 동쪽 마을에서 놀다가
야학 시간이 되니까 경호선사가 내려온다라는 그 시가 있어서 좀 어이가 없었죠. 불쌍하기도 하고. 이 생계 허구지책이 막막하셨나 봐. 그래서 이제 야학이라는 걸 하셨는데, 내가 보기로는 이제 경호선사가 뭐 혼자 사시는데 뭐 허구지책으로 뭐 그걸 야학까지 할 만큼 뭐 하겠느냐 했는데, 좀 생각해보면 그 8년간 남쪽에서 꼭 명절날은 오시거든요, 친척들이. 그러니까 추석 지내고 설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지내고 오면은 여기 당도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그 만공 스님이랑 그 해월 스님이랑 운봉 뭐 철호까지 다 경호선사 그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 때도 그분들도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왜냐면 4월 달에 그 소식이 내려오거든요. 1913년 4월 달에 그 소식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저기 수습해서 모아서 5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2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그래서 하여튼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돌아가면서요. 전씨네 친척, 송씨네 친척 뭐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소설에는 송집사를 집어넣고 전집사를 넣는데, 항상 누군가가 다녀요.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명절 때는 떼죽으로 와요. 근데 이름을 다 숨기고 포은이, 야은이, 매은이라고 뻥인 것 같으죠. 그 가짜로 만든 냄새가 나잖아요. 뭔 놈의 포은이, 야은이, 매은이가 와. 그래서 혜씨가 와갖고 또 그 성문 밖에 박씨 집에 머문대요. 또 박씨네 집도 이거 수상한 트릭이야? 어머니가 밀양밭이잖아요. 그래서 그 떨거지들을 데리고 오면 거기 가서 또 재워. 이 경호선사 참 찌들찌들 사시면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후손이었다가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박난주 선생이 우리 마을의 후원장 어르신으로 자랑스럽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줬다가 합니다. 그래서 경호선사의 마지막 그 이류중행 입전수수는 교육에서 끝이 났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경어에 뭐냐? 경어에 애국시. 이제 애국시인데 왜 배가 고파 또. 배고파. 경어에 경허 법원은 어디서 출판한 거죠? 출간한 거죠? 수덕사 임중빈이라는 분이 해서 됐는데, 언제? 1981년. 제가 공주교대 졸업하고 그 다음 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내가 그 수덕사를 다녔었어요. 해암스님 제자로.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해암스님이 이제 저한테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 증명이 해암으로 돼 있어요. 증명이 돼 있고, 그때 당시 설정스님, 원담스님은 나이들이 어리죠. 설정스님은 더 어리고, 그래도 항상 그 문안을 오셔서 자주 뵀죠. 그때에 이 경화법어가 나와요. 오원절, 경화법어에는 오원절구가 27수, 그 다음에 오원율시가 18수, 7원절구가 49수, 7원율시가 146수, 사료건이 8수, 이렇게 돼서 방대한 시가 있는데, 그 이후로 한 40수 정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총 망라시킨 건 265수. 그 중에서도 특히 7원율시에 146수, 요거는 거의가 그 북녘시예요. 그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짧은 게 많은데, 오원절, 오원율, 7원절, 7원율이 많은데, 그 북녘시에서 특히 7원율이 많죠. 146수가. 북쪽에서 가져온 시가 거의 145수거든요. 그 속에 물론 짧은 시가 몇 개 있어요. 지인들과 함께 주고받은 다수의 화답시가 있어요. 맨날 답파요, 답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경어선사가 먼저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하니까 화답시야. 어쩔 수 없이 답례로 쓴 시가 거의 다죠. 거기에서 경어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관과 민초를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선시를 통하여 우리는 경화의 투철한 애국관이 애민정신으로 이어져 문맹의 동포들에게 교육만이 아무런 일제의 치하를 벗어나는 기름을 직시하고 있는 성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 말이야. 이런 말이죠. 북녘시를 보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보를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길로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백년 대계의 훈장으로서 훈몽으로서 북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애국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그의 시 속에서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북녘시를 살펴보자. 자, 북녘시가 엄청 많아요. 애국시하고 그 교육시. 요거 지인 화답시예요. 이런 시가 남쪽에서는 없어요. 왜냐, 남쪽에서는 뭐 도망다니기 바쁘고 또 뭐 고금당에가 숨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경호선사가 선승이었기 때문에 선승을 드러내는 시가 많아요. 그 선승임을 드러내는 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지시, 설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가 많이 있었죠. 네, 120수. 그런데 북쪽에 가서는 그런 시가 거의 없어요. 그 유생들과 중생들과 찌들찌들 하면서 살살살 자기의 그 한탄과 이런 그 이별과 이런 거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시가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이제 지인 화답시라고 해가지고 유생들에게 준 거예요. 경허집에는 그가 입적하기 전까지 북방에서 남긴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쪽에 120수, 북쪽에 145수. 이 시편들 가운데 경허가 북방의 고원도시를 떠돌며 시를 주고받은 수많은 지인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실려 있어요. 경허선사 참 대단해요. 굉장히 다 밝혀놔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경허선사가 흔적이 거짓이 아니고 역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냥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트릭이 들어있는 건 자신의 신분, 내가 중이다는 거에 대해서는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과 장소와 그 인물의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 써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허선사가 북쪽에서 쓴 시들은 어쩌면 역사 기록물이죠. 뭐 역사 기록물.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따따붙다를 여기서 하면서 하고 있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름이 경허선사의 선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이름이 양유상, 이여성, 박이순,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 김영항, 김박원, 최문아, 김일연, 박형관이, 임인규, 김낙주, 김치주, 김유근이, 강봉원이, 송의징이, 한학순이, 장사윤이, 김수호, 박영상이 두 개냐? 박형관이가 박영상, 김응삼, 이택용, 김용선, 김수장이, 송남아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사람들이 이 양유상이라고 하는 사람. 양유상은 원래는 거기에는 양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했다 그랬죠. 소자는 그 소자가 얼레빗장사 소자인데 박물장수예요. 어디서 만난 사람? 전라남도 담양에서 만난 사람이 왜 거기까지 와?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왜 이 양유상이가 원래는 거기에는 양소상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얼레빗장사야. 그런데 그 얼레빗장사가 여기서는 유상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뭐냐면 서당에 찾아들은 거예요. 그 갑산 서당에 얼레빗 바르려고 우연히 찾아들었는데 그것도 인연이었겠죠. 아는 처지야.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오마이 갓드야? 그래서 같이 내려가시자니까 나는 못 간다고 눈길에 조심해서 가라고 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시가 있죠. 이 박물장사가 절대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하라 하지 마라 해서 경허선사가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내려가는 그 시가 남아 있고요. 이 이여성이라고 하는 건 또 누구냐면 이교사야. 딱 하나 26명 중에
교사라고 이름을 드러낸 거는, 직업을 드러낸 건 이 여성이야. 이름은 이 여성이야. 여자가 여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박이순, 김담녀죠. 김담녀가 김탁이죠. 담녀 김탁이고, 김소산이, 그 다음에 오하천, 김담녀, 김소산, 오하천은 3인방이라고 그래요. 가장 친한, 경허선사와 가장 친한 3명이 적극적으로 경허선사를 밀어서 서상도 만들어주는데, 김소산네 집은 부자야. 오하천네 집은 나중에 경허선사가 김담년의 집에서, 김탁연의 집에서 거기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오하천네 집이 더 부자야. 그래서 거기에 조금 한전동, 성장동보다는 좀 들어가는데, 어찌됐건 거기에 문간방에 새들게 해줘가지고 집세도 조금밖에 안 받고 어쨌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근데 뚱뚱해가지고 욕심이 많다고 경허선사가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뚱뚱하던 욕심이 많건 간에 그래도 경허선사가 감사하다고 써요. 문간방 신세지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항이, 김박원이, 최문아, 김일현, 박형관이, 이미 이거 다 유생들이야. 긴단한다는 유생들이고 부잣집 자제들인데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벼슬이 없어요. 그래서 한직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낙주와 김치주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김낙주와 김치주는 경허선사가 잘 알고 있는 김영관? 아닌데. 김나기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등공동이라는 곳에 그 아버지가 살아서 찾아갔더니 죽었대. 그래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김낙주, 김치주에게 주는 그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웠게도 이 김유군이 말이야. 이 김유군이라는 자도 한양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김유군이는 또 왜 거기 와? 뜻밖이죠.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는 못 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김유군이한테도 어디서, 이 김유군이는 저기서 만난다. 대단해요. 날품팔이 하는 데서 만나요. 어디 읍성에서 어디? 영변 신시장. 영변 신시장은 또 경허선사가 영변에 진달래꽃 약산에 영변 약산 진달래꽃 그걸 알아가지고 그 약산을 기어코 들리세요. 근데 가니까 신시장이 생겼어. 새로 시장이. 옛날에는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서 시장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말하는 저작거리가 신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시장이 생기니까 날품팔이들을 많이 있어요. 막노동꾼들. 경허선사가 막노동꾼에 섞여서 잠을 자. 근데 거기서 이 김유군이를 만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개나 내나 똑같이 뜨내기에다가 막노동꾼인데, 그래도 경허선사가 좀 신참이 아니고 구참이라 김유군이랑 잠을 잘 때 떨어져서 자. 경허선사가 조금 좋은 자리. 김유군이는 저기 문 옆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가 담겨져 있는 그 김유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강봉원이는 경허선사가 북쪽으로 떠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 어디서? 두문동에서. 낚시질하고 있는 푸른 삿가 쓰고 낚시질하고 있는 그대가 부럽도다. 이래가면서 하죠. 그게 이 강봉원이에요. 남쪽에서 북으로 떠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강봉원이. 그 다음에 이 송의징이 이 인간 때문에 경허선사가 굉장히 침울하게 지내요. 4개월간을. 왜? 못 만나. 경허선사 친척인데, 위원에 가면은, 위원군 있잖아요. 위원에 가면은, 경허선사의 여산송 씨의 집성촌이 있답니다. 거기서 송의증이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놈은 송의증이를 못 만나. 침울하게 경허선사가 4개월을 가장 많이 머문 게, 보통 때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가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송의증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택룡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택룡이라는 유생을 만나서 그분의 신세를 몇 날 며칠을 쳐. 위원읍성에서. 그래가지고 송의증이를 간신히 만나. 어디서 만나? 객주에서 만나. 여각. 막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인숙이라죠. 요즘은. 그러니까 막 장터 옆에 있는 여인숙이 막 북적북적 되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지냈던 얘기를 다 쏟아부서. 그런 다음에 난 또 간다 라고 하면서 이택룡네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요, 신세를.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그 시를 남기고 떠나셔서 이택룡에게는 시를 2개 남겨줘. 당첨. 그래서 이제 이택룡네 집을, 송의징이를 마지막 만나고 이택룡네 집을 지나면서 걸음이 빨라져. 가서 어디를, 장진강을 건너고 하면서 어디를, 장두루벌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서 거기서 김탁을 만나게 돼요. 역사 드라마죠, 뭐. 그래서 김탁이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실 곳이 없으면 저희 집에 머무르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거기 강계에 가서 그 아까 말한 고붕들, 고붕들 를 만나니까 이 고상한 높은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머물고 싶다라는 공길이 여러 벗들에게 화답함이라는 시에서 공길이에 그냥 그 친구들이 떼죽으로 있어요. 거기서 8개의 시를 남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시에서 이게 나와요. 아이고 여기 너무 친척도 아니 여기 그 도반들도 좋고 또 뭐야 풍습도 되게 좋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변방에 그 변두리에서 이거 성 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 깃들고 싶네 이런 말을 하셔서 결국은 미끄러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6년을 강계에서 머무시죠. 그렇게 돼서 거기 가서 또 만난 그 강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학순이, 장사윤이, 김수호, 박영상이. 여기서는 또 박영상이는 그게 아니야. 박영상이는 그 경화선사가 누구야? 강봉원이를 만나고 동쪽으로 틀어서 월정사에 가서 대방광부를 하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을 지나면서 금강산 명구 두 개를 두수 남기고 제헐성류라고 해서 헐성루에서라는 시를 또 두수 남기죠. 그리고 안변 서강사 가가지고 개근물사 증명한 다음에 원산으로 빠졌는데 원산 시내에서 걸렸어. 되게 뜯으러 맞았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필묵 있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글을 쓴 게 토굴가죠. 그걸 써주고 그 야마모토 그 순경이라는 사람한테 통행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 건 두려워. 그 토벌꾼들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어디로 내려죠? 황해도 곡산면, 곡산군 신풍면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요? 박영상이를 만나요. 이 박영상이도 보면은 성이 박씨잖아요. 경화선사 친척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이제 거기를 찾아서 내려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 원산 쪽으로 가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너무나 헌병대가 저희가 심해 검열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묘양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요 벽동군을 지나서 장진군을 지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이 김응삼이 얘는 저기 어디요 저 위에 그 경흥 회령 그쪽에 사는 그 선빵 아니 선빵이 아니죠 그 서당의 훈장이에요. 거기 초청을 받고 또 가요. 거기를. 아까 이택룡은 말했죠. 위원군에서 만난 사람. 또 김용선이 그리고 이 김수장이는 뭐랬죠? 삼수갑산으로 넘어올 때 요 많은 25명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요 김수장한테만 내가 갑산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김수장이가 편지가 안 오니까 경호선사가 기다리잖아요. 왜 연락이 안 올까라는 시가 또 남아있어요. 김수장에게라는 시가.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거는 또 이 송남아야. 이 송남아 송의징이가 아니 어떻게 가서 그 친척들을 만나는지. 이 송남아도 경화선사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이분이 갑산에 들리는 거야. 서당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 누구지? 아까 그 박물장수 양유상 박물장사가 스스로 제 발로 들어왔고 이 송남아는 그 벽산루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각이야 거기도. 그 벽산루라는 누각에 가서 만난다니까. 대단해? 놀라웠죠. 친척을. 그래서 이틀 밤을 자요. 못 헤어져. 송남아랑. 시를 그래서 2편을 써주는데 그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이 26명의 이름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시를 남기고 있거든요. 이들은 경호와 시를 주고받은 이들이 비단 26명 뿐이겠는가? 이들은 모두 지식인으로 사회 지도자 쪽층에 있는 위치에 모두 다 지인들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경화는 북녘에서 많은 지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선비였거나 상인이었거나 지주였거나 학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다. 아까 교사 누구 했었죠? 이 여성이랬죠. 경화는 병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잊고자 했으나 시국을 걱정한들 이게 운수인 걸 어찌 알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운명으로 돌렸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 우국 충정의 시가 담아 있더라. 일단 여기서 끊자.